상시 프로그램을 다 센서 수치입니다. 중동전쟁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은 지난 48시간 동안 UAE를 대상으로 한 공격을 여러 번 수행했습니다. 이는 이란이 UAE를 다른 걸프 국가로부터 고립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미국 전쟁연구소가 밝혔는데요. UAE 국방부는 5월 5일에 자국 방공 시스템이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이란의 미사일이나 드론이 UAE 내 목표물에 실제로 타격을 입혔다는 보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5월 4일에도 이란은 UAE에 총 4차례의 공격을 전개했는데 이 중에는 푸자이라 석유 산업지대를 겨냥한 드론 공격도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는 이란이 여러 걸프 국가가 아닌 UAE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점은 걸프 국가들 간의 균열을 이용해 UAE를 고립시키고 지역 내 분열을 심화시키려는 전략적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UAE에 대한 공격은 UAE가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해 UAE와 미국, 이스라엘 간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다고 미국 전쟁연구소가 분석했는데요. 실제로 이란 국영 매체들은 이번 공격이 UAE가 미국과 이스라엘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정권의 한 분석가는 5월 4일 이란이 UAE를 공격한 것은 UAE가 미국 및 이스라엘과 안보 군사 분야에서 협력하는 등 전례 없는 적대적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란의 전 국가안보 최고회의 사무총장 알리 샹카니와 연계된 한 매체는 이스라엘이 UAE에 방공 시스템을 제공했다는 보도를 UAE가 미국과 이스라엘에 밀착하고 있다는 추가적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매체들 역시 5월 4일에 UAE가 이스라엘의 꼭두각시가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이란은 다른 걸프 국가들에게도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강화할 경우 동일한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미국 전쟁부 장관인 피트 헤그세스 장관은 전쟁부 브리핑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과 UAE에 대한 공격이 미국 이란 간 휴전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케인 합참 의장은 최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대상으로 감행한 9차례 공격과 2건의 선박 납포 사건이 현 시점에서 대규모 전투작전을 재개할 수준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에 대한 신뢰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의 최근 UAE에 대한 공격은 또한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복원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대한 대응으로도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월 3일 상업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당 해역에 대한 이란의 통제를 약화시키기 위한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의 개시를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 직후 이란은 UAE와 연계된 선박과 UAE 영토를 공격했으며 이는 이란이 해협에 대한 통제력을 과시하고 다른 선박들이 해당 수로를 통과하려는 시도를 억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UAE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해상 교통재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란의 UAE 공격은 프로젝트 프리덤으로 이익을 얻는 미국의 핵심 지역 파트너에게 비용을 부과하고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개방하려는 미국의 시도에 맞서 이란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주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이와는 별개의 사안일 수도 있겠지만요. 트럼프 대통령은 5월 6일을 기해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행동은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 에너지 위기는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란은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 행사를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을 설계하고 시행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로 했는데요. 이 메커니즘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통행 규정을 명시한 이메일을 받게 되며 선박은 통행 허가를 받기 위해 특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통행료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점차 체계적으로 잡아가고 있는 이란의 모습입니다. 또 여러 이란 내 관료들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장기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도를 계속 내비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역봉쇄를 유지했습니다. 미국이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를 시작한 이후 미군이 51척의 선박을 회항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남부에서는 헤즈볼라군이 이스라엘군을 겨냥한 공격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헤즈볼라는 5월 4일부터 5월 5일까지 24시간 동안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군을 겨냥한 공격을 총 20번 했는데요. 이는 4월 16일 휴전 발효 이후 24시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공격 횟수입니다. 헤즈볼라는 이번 공격에서 박격포, 로켓, FPV 드론, 고정익 드론, 대전체 유도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헤즈볼라는 5월 5일 하루 동안 레바논 남부에 이스라엘군을 겨냥해 6차례 FPV 드론 공격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란은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들에게 무력 활동을 중단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 전쟁연구소는 이렇게 한 이유가 이라크를 겨냥한 미국의 금융 압박이 이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장 5월 5일에 이란 혁명수비대 쿠두스군 사령관이 바그다드에서 친이란 민병대와 회동에 나섰는데 실질적인 위험을 경고하고 대안 계획의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2025년 초부터 친이란 민병대 해체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들은 이라크의 지시보다는 이란의 지시를 더 따르기 때문에요. 이란의 영향력은 이라크에서 점차 커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를 막기 위해 이라크에 압박을 가하였고 친이란 민병대의 영향력이 축소되기 시작하는 모습이었죠. 또한 미국과 이라크
이라크 당국자들은 4월 22일 미 재무부가 민병대의 활동에 대한 우려로 이라크의 석유 수출 대금을 미 연방준비제도를 통해 송금하는 절차를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은 2026년 2월 말 전쟁 발발 직후 이라크 중앙은행으로 향하는 첫 송금을 차단했으며 최근에는 약 5억 달러 규모의 현금 수송도 막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라크 중앙은행은 2003년 이후 뉴욕 연방준비은행 계좌를 통해 달러화 기준 석유 수출 수익을 관리했으며 석유 수입은 이라크 국가 예산의 약 90%를 차지합니다. 이란은 제재 회피와 저항의 축 지원을 위해 이라크 경제를 활용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의 조치는 이미 큰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는 이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란은 친이란 민병대들에게 공격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소식이 더 들리면 영상 제작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